네, 안녕하세요. 저는 네이버 클라우드 정여진입니다. 오늘은 클라우드 펑션스를 사용해서 서버리스 서비스 간단하게 구현하는 내용으로 웨비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순서는 서버리스 컴퓨팅에 대한 설명과 네이버 클라우드의 대표적인 서버리스 서비스인 클라우드 펑션 서비스 소개와 API 게이트웨이 서비스 소개, 그리고 마지막으로 데모 영상, 사전에 이제 녹화해 놓은 데모 영상을 보여드리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처음에 서버리스 컴퓨팅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통적인 방식이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뭐 레거시나 클라우드에서 서버를 구현해 놓고 계속 이제 24시간 365일 계속 이렇게 러닝 중인 상태에서 운영을 하는 게 가장 좀 일반적인 형태의 서버를 구현하는 방식이었죠. 그래서 뭐 트래픽이 뭐 많이 들어오든 혹은 적게 들어오든 뭐 이런 거와 상관없이 계속 서버는 이제 하루 종일 켜져 있는 상태고요. 이제 트래픽 들어왔을 때 그때 이제 대응을 하게 되는 이런 형태로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트래픽이 많고 적고에 따라 상관없이 뭐 예를 들어 아예 없는 시간대에는 어떻게 보면 이 리소스가 약간 유휴 자원 상태로 남아있는 그런 형태로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제 서버리스 방식 같은 경우는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만 자원을 할당해서 그래서 그 이벤트를 실행하는 뭐 시간에 따라서 비용을 지불하는 형태로 좀 변화된 형태이고요. 이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요청이 들어왔을 때만 이 자원이 할당돼서 그 다음 다시 바로 반납되는 이런 형태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전통적인 방식 대비 뭐 어떻게 보면 이벤트 발생할 때만 비용을 사용하는 형태의 컴퓨팅 방식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네이버 클라우드의 대표적인 이제 서버리스 서비스인 클라우드 펑션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서버리스 서비스 이제 클라우드 펑션이라는 서비스는 그 코드가 실행된 만큼만 과금이 되고 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버를 뭔가 내가 관리를 하거나 뭐 이제 특정 트래픽에 대응되는 양만큼의 서버를 뭐 프로비저닝 하실 필요 없이 이제 코드를 배포하면 그 코드가 이제 서버리스 외부로 이제 구현되는 그럴 때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이고요. 여러분들은 이제 뭐 자바나 파이썬 같은 이런 언어들로 이제 코드를 작성을 해 놓으시고 이걸 이제 클라우드 펑션 위에 올려 놓으시면 이제 코드를 실행하실 수 있는 그 실행될 때만 이제 리소스를 사용하시는 그런 형태의 서비스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펑션 서비스는 저희 뭐 데이터베이스, 오브젝트 스토리지 아니면 로그를 수집하는 뭐 CLA 같은 이런 서비스들이랑 같이 연동을 해서 좀 통합적인 애플리케이션 환경을 구축하실 때 좀 활용해 보실 수 있는 그런 서비스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클라우드 펑션을 이제 구현하는 이제 구성 요소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네 가지의 구성 요소로 구현이 되어 있고요. 가장 첫 번째 액션이라고 하면 이제 코드라고와 유사한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코드를 작성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자바나 뭐 스위프트 같은 이런 언어들로 코드를 작성해 놓으시면 이제 나중에 이 액션이 실행되면서 그 작성해 놓은 코드가 실행되는 형태고요. 트리거라고 하면 뭐 방아쇠와 같은 이제 영문 사전의 번역본을 보면 방아쇠와 같은 의미인데 이건 이제 이벤트를 전달하는 객체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성해 놓은 이 액션이 이 트리거를 통해서 액션이 실행되는 그런 개념이고요. 뭐 여기에 이제 기존에 액션에 작성해 놨던 어떤 이제 파라미터 값들이 있을 텐데 이 이벤트를 통해서 파라미터에 이제 인자를 전달해 주는 뭐 그런 형태로 객체를 만드실 수도 있고요. 뭐 예를 들면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이제 뭐 이미지 파일이라던가 이런 뭔가 업로드가 되는 이벤트를 이제 알림을 발견했을 때 이 액션이 실행되는 형태로 구현을 해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웹 액션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이제 HTTP나 뭐 HTML 뭐 이런 이제 웹 형식의 데이터를 코드로 사용하시는 형태가 웹 액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마지막으로는 이제 패키지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액션이 여러 가지의 코드들인데 그 액션들을 그룹핑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액션들을 이제 여러 개의 통합된 단위로 관리하는 그런 단위가 패키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클라우드 펑션 서비스의 특징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서버 관리하거나 뭔가 프로비저닝 할 그런 운영적인 측면에서의 부담이 좀 줄어들 수 있는 서비스고요. 그리고 이제 이 리소스 같은 경우 뭐 트래픽이나 이제 리소스 요청량에 따라서 자동으로 좀 스케일링이 되면서 실행된 만큼만 비용을 내기 때문에 좀 더 이제 비용적인 측면에서 이제 사용량에 근접하게 활용하실 수 있는 서비스고요. 그 일반적으로 이제 어떤 서버에 코드를 이제 그 배포해서 운영할 때 이 코드 자체를 뭐 배포하거나 혹은 이 코드가 이제 잘 구동되기 위한 뭔가 부가적인 연결 작업, 설정 작업들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 클라우드 펑션 같은 경우는 이런 이제 부가적인 작업들이 조금 더 줄어들기 때문에 개발 속도를 좀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는 서비스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저희 클라우드 펑션은 이제 네이버 클라우드의 다른 상품들 과도 연동을 하실 수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자바나 스위프트 같은 여러 가지 언어도 지원을 하는 그런 특징이 있는 서비스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클라우드 펑션 서비스의 이제 요금 구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일단 얼마나 요청이 들어왔는지 그래서 동시에 그 실행되는 인스턴스의 요청 수 요소가 하나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런 요청들이 이제 실행되기까지 필요한 이제 메모리양, 그러니까 얼마나 리소스를 사용하는지, 그리고 이 실행 시간, 그래서 어느 정도 그 리소스를 이제 사용하는 시간들, 이렇게 세 가지의 요소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요청이 들어왔는지와 이 얼마만큼의 리소스를 사용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오랫동안 리소스를 사용했는지 이렇게 세 가지의 구조가 이제 요금으로 이제 계산이 되고요. 뭐 일정 용량 이상이 넘으셔야 이제 요금을 받는 그런 서비스로 안내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클라우드 펑션에 이제 뭐 트리거나 액션, 패키지 같은 여러 가지 개념들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트리거라고 하면은 어떤 이벤트가 발생하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뭐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뭔가 업로드 됐을 때 혹은 뭐 크론 잡이 뭐 실행됐을 때 뭐 이런 이제 트리거가 이벤트가 발생을 하게 되면 이 연결된 액션이 실제로 실행되는 거죠. 그래서 액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뭔가 업로드한 코드가 될 수도 있고요. 이제 펑션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액션과 코드와 펑션은 좀 유사한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패키지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작성해 놓은 액션들을 그룹핑한 개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액션들을 모아서 관리하는 그룹이 패키지라는 개념으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클라우드 펑션 관련된 사례를 좀 하나 소개드리면 일단 뭔가 간단한 웹 서비스를 여러분들이 운영하고 싶다, 정적 웹 서비스를 운영하고 싶다 하시면 이런 정적 웹 그 파일이랑 스크립트 같은 것들을 이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저장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코드 자체를 실행하는 부분을 웹 액션으로 구현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API 게이트웨이랑 연동을 하셔서 이렇게 운영하시면 이 웹서버 자체를 뭔가 상시 계속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뭐 트래픽이 이제 들어왔을 때 뭔가 요청이나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여러분들이 사용자에게 이 웹페이지를 보여주는 형태로 활용해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뭐 여러분들이 이제 개발팀이어서 뭐 소스 코드 뭐 수정이나 개발을 해서 이 변경된 소스 코드를 이제 커밋하거나 머지하는 작업을 할 때 그런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뭐 젠킨스를 호출해서 이제 빌드를 자동으로 하게 연결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슬랙에다가 그 커밋한 내역을 알림을 보낸다거나 이런 작업들 아니면 어디에 로그를 남기는 이런 부분도 이 클라우드 펑션 액션과 트리거를 사용해서 구현해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API 게이트웨이 서비스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API 게이트웨이 서비스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같은 것들을 구현할 때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서비스가 API 게이트웨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엔드포인트 단에 이제 여러 대의 서버가 있게 되면 이 API 게이트웨이가 그 API 앞단에 이제 뭔가 통합적으로 엔드포인트를 좀 단일화해주는 그런 게이트웨이 성격의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뭐 트래픽이 이제 여러 개가 들어왔다라고 하면 그 트래픽을 이제 여러 대의 서버로 라우팅까지 좀 해주는 그런 기능을 이제 가지고 있고요. 뭐 인증이나 인가 기능 같은 것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증이라고 하면 API를 호출하는 이 사용자에 대한 신분을 확인해주는 그런 개념이고요. 인가라고 하면은 이 트래픽에 이제 요청을 한 그 사용자가 그 API에 대해서 권한이 있는 사용자인지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해주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요청을 했을 때 이제 각각의 다른 엔드포인트로 뭔가 라우팅 해주는 그런 기능들도 같이 가능한 서비스가 API 게이트웨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API 게이트웨이 서비스의 특징은 뭐 네이버가 이제 뭐 실제로 AI 관련된 뭐 여러 가지 API들 뭐 이런 것들도 제공하고 운영을 하면서 가지고 있는 노하우들을 이 API 게이트웨이 설정 이런 기능들에 같이 좀 녹여냈고요. 그리고 뭐 인증이나 인과 관리 혹은 이제 그 요청한 API의 연결수, 뭐 요청 횟수 이런 것들을 리포팅해서 이제 콘솔에서 내용을 확인해 보실 수 있는 기능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 이제 통합해서 API를 관리하실 수 있는 그런 서비스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클라우드 펑션을 활용한 데모 하나를 좀 보여드릴 거고, 데모를 보여드리기 전에 아키텍처를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클로바 OCR이라는 서비스와 오브젝트 스토리지 그리고 클라우드 펑션 이렇게 세 가지를 연동한 이제 아키텍처를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클로바 OCR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이미지나 뭐 PDF 파일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업로드를 하면 그 내용 안에 있는 텍스트를 추출해주는 기술이 이제 OCR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을 같이 결합을 해서 저희가 클라우드 펑션으로 자동으로 클로바 OCR API를 호출하는 형태로 좀 테스트를 해볼 거고요. 여러분들이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어떤 이미지 파일이나 이런 것들을 업로드를 하게 되면 그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업로드된 상태를 이제 이벤트를 감지해서 이 서버에서 이제 OCR API를 자동으로 호출하는 이런 형태로 데모를 좀 확인해 볼 거고요. 이 데모 순서는 총 6가지의 순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장 처음에는 여러분들은 이제 클로바 OCR 상품을 구성하시는 작업을 진행해 주셔야 되고요. 이 OCR을 이제 API 호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API 키 설정 작업들 이것도 한번 같이 진행해 볼 거고요. 그 다음에는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하나 생성하시고 이 오브젝트 스토리지도 이제 이벤트 관리 중에 트리거라는 거를 생성하실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과 설정을 진행해 보실 거군요. 뭐 OCR과 이제 오브젝트 스토리지 설정까지 완료하신 다음에 이제 클로바 펑션에 이제 실제 액션을 생성하고 여기서 만들었던 트리거를 액션과 연동해주는 그 작업까지 같이 진행해 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실제로 이 액션이 잘 호출이 되는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오브젝트 스토리지에다가 어떤 파일을 하나 업로드를 해 봅니다. 그러면 그 파일이 업로드된 이벤트를 이제 감지해서 실제로 그 API가 자동으로 연동돼서 호출되는지까지 결과를 확인해 볼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이 데모 같은 경우는 이 클라우드 펑션 서비스가 그 VPC와 프라이빗 서브넷이 사전에 구성되어 있는 형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데모에서는 일단 VPC와 프라이빗 서브넷을 구성하는 작업은 별도로 하지 않고 사전에 구성되어 있다라고 가정하고 데모를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제가 녹화해 놓은 이 데모 영상을 좀 보여드리는 형태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처음에 여러분들은 이 네이버 클라우드 콘솔에 들어와 주시면 되고요. 서비스즈에
그 AI 서비스 중에 클로바 OCR을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OCR 서비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도메인을 가장 처음 생성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도메인을 하나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메인 만드실 때는 도메인명과 도메인 코드를 겹치지 않는 형태로 구성을 해주셔야 돼서 중복 확인까지 한번 눌러주시고 네, 생성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프리미엄이나 어드밴스드 선택하실 거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비용이 별도로 부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테스트 하실 때는 항상 비용 구조를 확인하시고 테스트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메인 명을 확인하시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템플릿 빌더가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빌더에 접속을 해주시고 템플릿 목록에서 저희가 이제 OCR 템플릿을 하나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템플릿 이름은 저는 일단 보험금 청구서로 좀 진행을 해볼 거고요. 그 보험금 청구서 예시를 하나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제 그 보험금 청구서 그 이미지 파일을 가지고 인식을 시켜보는 내용으로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파일을 업로드를 하시고 그 크기 조절을 좀 진행을 해주시고요. 이제 보험금 청구서 이제 제목 부분, 템플릿의 제목 부분을 일단 가장 처음 영역을 좀 지정을 해주고 이 대표 샘플명에 보험금 청구서로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사호 관리로 이 템플릿과 유사한 이름들을 조금 더 몇 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띄어쓰기나 이런 것들을 같이 여러 형태로 입력을 해주고요. 이 각각의 키워드들은 쉼표를 통해서 좀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OCR의 템플릿을 이제 보는 영역이 필드나 멀티박스, 뭐 체크박스 여러 가지 이제 형태들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제 필드 추가를 눌러서 일단 이름 부분의 영역을 좀 지정해 줄 거고요. 이 영역을 지정하실 때는 그 이름의 글자 수가 여러 개일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여유 있게 지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필드 영역을 하나 지정하고 필드 이름을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주소 부분도 함께 영역 지정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는 회사 부분도 영역을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멀티박스를 추가해서 멀티박스 같은 경우는 전화번호를 좀 인식하는 부분으로 활용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전화번호 첫째 자리, 중간 자리, 뭐 맨 끝 자리 이렇게 세 가지 영역을 좀 각각 멀티박스 유형을 사용해서 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유형들도 필드들을 지정하고 필드 이름들을 뭐 폰 1, 폰 2, 폰 3 뭐 이런 식으로 네,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멀티박스까지 지정하시고 멀티박스의 판독 결과를 결합하는 이제 메뉴를 클릭하셔서 이 전화번호 첫째 자리, 둘째 자리, 셋째 자리를 결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임의로 그 판독할 영역들은 지정이 됐고요. 저장을 눌러서 이 템플릿을 저장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목록 가보시면 여러분들이 만드신 템플릿이 아마 보이실 거고요. 우측에 이제 배포 관리를 클릭하시면 템플릿 아이디와 배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API 호출하기 위해 배포가 필요해서 베타 배포를 먼저 클릭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배포를 좀 진행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API 호출을 위해서 서비스 배포까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설정 메뉴를 들어가셔서 API 연동하는 작업을 좀 진행해 볼 겁니다. 그래서 설정에 그 API 게이트웨이 연동 탭을 클릭하시고요. 연동 버튼을 누르셔서 인보크 URL이랑 이 시크릿 키 정보를 좀 활성화를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키 정보를 이제 확인해 보시고요. 이렇게 해서 일단 클로바 OCR API 연동까지 저희가 진행했고요. 그 다음 테스트를 하나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업로드했던 파일을 하나 업로드해서 여러분들이 지정한 영역에 대한 텍스트를 잘 가져오는지를 테스트를 한번 진행해 볼 거고요. 실제 보시면 보험금 청구서하고 필드 각각에 대한 영역들을 뽑아오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제일 아래에 이제 판독 그 결합 필드까지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API 게이트웨이 연동 부분에 이따가 이제 키 정보는 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작업으로는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하나 생성해 보는 작업을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버킷을 처음 생성하실 거고요. 혹시나 서비스에 이용 신청이 되어 있지 않으신 분들은 이 서브스크립션 메뉴 가셔서 상품 이용으로 이제 상태를 좀 변경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버킷 생성하실 거고, 뭐 버킷 이름은 중복되지 않는 이름을 자유롭게 선택해서 입력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권한 관리 중에 공개 권한은 이제 공개하는 걸로 권한을 좀 변경해 주셔서 버킷을 하나 생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버킷 이제 리스트들 중에 여러분들이 생성한 버킷을 보실 수 있고요. 이제 우측 버튼 누르시면 여러 가지 설정들을 하실 수 있고, 만드실 때 권한 관리 안 하신 분들은 권한 관리 버튼에서 공개로 다시 한번 변경해 주시고요. 이벤트 관리를 누르시면 이 버킷에 어떤 이벤트가 일어났을 때 그걸 감지하는 기능을 이제 활성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벤트 이름을 하나 선택해 주시고, 이벤트 유형은 이제 객체 전체 생성되거나 복제되거나 혹은 업로드되거나 이런 것들로 체크를 해주시고, 클라우드 펑션을 대상으로 연결을 해주겠습니다. 연결하시면서 트리거를 하나 생성해 볼 거고요. 트리거 이름 입력하시고, 네, 생성하기 버튼 누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만든 트리거를 연결을 해서 체크해 준 다음에 네, 생성을 좀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벤트를 생성한 거고요. 이렇게 버킷 이벤트 설정까지 진행해 주신 분들은 서비스즈의 컴퓨트 밑에 가셔서 클라우드 펑션 서비스를 클릭을 해 주시고요. 그러면 대시보드에서 뭐 어떤 언어를 사용했는지, 그리고 뭐 액션 실행량, 실행 상태, 혹은 뭐 실행 수나 실행 시간 이런 정보들을, 그리고 실행 결과들도 좀 대시보드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으세요. 이 서비스도 마찬가지로 서브스크립션 이용 신청 안 되신 분들은 클릭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트리거 메뉴 가보시면 제가 방금 만든 오브젝트 스토리지와 연결된 트리거 OBJ 이벤트라는 정보, 좀 아직은 연결하지 않아서 비활성화된 상태인데 이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액션 탭에 가셔서 액션에는 이제 여러 가지 패키지들이 있고요. 그걸 밑에 열어보면 그 패키지에 연결된 액션들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패키지를 하나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OCR 테스트 OBJ라는 패키지를 하나 만들 거고요. 그 패키지 안에 액션을 한 개 추가로 생성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트리거 종류는 일단 오브젝트 스토리지 연결해서 그 이벤트 설정했던 그 OBJ 이벤트를 추가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패키지 같은 경우는 방금 전에 만들었던 패키지 연결하고 일반 액션으로 타입을 선택하고 이름을 지정해 주겠습니다. 네, 런타임은 저 파이썬
선택할 거고요. 그다음에 코드나 파일을 올리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미리 입력해 놓은 코드를 붙여넣기 하는 형태로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코드에 이제 이 세 줄, 시크릿 키, 엔드포인트, 넘버 이 세 개만 여러분들한테 맞춰서 변경하시면 되고요. 이 버킷 이름 경로를 가져와서 그 버킷에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이 OCR API를 자동으로 호출하는 그런 액션을 하나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OCR API 호출할 때 이 결과값들을 이제 출력해주는 API를 한번 확인해 볼 거고요. 네, 그런 결과물을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에 세 줄 정보를 제 거에 맞게끔 이 API 게이트웨이 연동 부분 누르셔서 그 키 정보를 시크릿 키 정보 복사해서 첫 번째 줄에 입력을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엔드포인트는 인보크 URL 정보를 붙여넣기 해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넘버 같은 경우는 그 템플릿 목록 들어가시면 템플릿 ID 정보가 있어요. 그래서 그 ID 번호를 이 넘버로 좀 변경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에 세 줄을 변경하시면 되고요. ID와 설정에 있는 API 게이트웨이 연동에 시크릿 키와 인보크 URL 이 세 가지 정보를 변경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VPC는 제가 기존에 만들어 놨던 VPC, AI VPC와 서브넷 매핑을 해주고 옵션 설정에 이제 메모리 정보들을 확인하고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패키지 아래에 저희가 방금 만든 액션 내용을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실제로 저는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파일을 하나 업로드해서 액션이 자동으로 연동돼서 실행되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파일 올리실 때는 그 권한을 또 공개 권한으로 변경해서 이 테스트를 좀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일 하나를 업로드를 해 볼 거고요. 그러면 이런 이제 업로드된 이벤트를 감지하면 제가 만든 클라우드 펑션의 액션이 이제 자동으로 실행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업로드된 거를 확인하시고요. 이 클라우드 펑션 서비스를 다시 접속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드셨던 액션을 누르시고 이 탭이 여러 가지 있을 텐데 모니터링 탭을 선택하셔서 결과를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 성공으로 떠져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네, 보기 누르시면 그 결과값까지 좀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일단 데모까지 오늘 좀 보여드렸고요. 오늘 궁금하신 점은 저희 채팅에 그 질의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웨비나는 여기까지 진행하면 될 것 같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